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윤승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Deep Autoencoding Gaussian Mixture Model for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 ICLR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아노말리 디텍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본 논문의 베이스가 되는 오토인코더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뒤이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딥 오토인코딩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즉 DAGMM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에 뒤이어서 학습 단계와 실험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딥 오토인코딩 파트에서 오토인코더 구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주황색 파트에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부분에서 이 오토인코더 구조와 그리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이 2가지 모델을 합친 것을 결국에는 언슈퍼바이즈드 아노말리 디텍션을 위해 사용한다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아노말리 디텍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와 함께 비교하는 장표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는 정상 데이터를 의미하고 그리고 빨간색 X는 비정상을 의미합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의 분류 경계면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하는 상황은 정상과 비정상 클래스의 임밸런스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전체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 정상 데이터가 비정상 데이터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 비정상은 그에 비해서 개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 아노말리 디텍션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아노말리 디텍션은 정상 데이터의 영역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과는 달리 정상과 비정상의 그 클래스 임밸런스가 매우 심할 경우에 이 방법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정상 데이터만 활용하여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장표는 2020년 2학기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수업에서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노말리 디텍션 중에서도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델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오토인코더입니다. 오토인코더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구성되는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입니다. 원본 데이터인 X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그리고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 특성 Z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학습을 할 때 활용하는 로스는 Reconstruction Error입니다. 제일 아래에 LAE라고 표현된 수식인데요. 이를 보시면 input X와 그리고 복원된 X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오토인코더를 차원죽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이 Z를 보시면 이 데이터 정보를 레이턴트 벡터 Z로 추격한다는 점에서 차원죽소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m개의 가우시안 분포의 가중 합으로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확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각 정규 분포의 뮤, 시그마, c입니다. 여기서의 c는 각 분포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GMM은 학습을 할 때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이 GMM의 예시에 접목시켜 보자면 먼저
데이터가 각 가우시안 분포에 속할 확률과 그리고 앞서 소개드렸던 C, 뮤, 시그마,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한꺼번에 옵티마이즈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E스텝과 M스텝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E스텝의 경우에는 추정한 파라미터인 람다로 데이터가 각 가우시안 분포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률 값을 계산을 했다면 이거를 이제 M스텝에서는 데이터가 각 확률 분포에 속할 확률을 기반으로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파라미터 람다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람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C, 뮤, 그리고 시그마를 의미합니다. 이 GMM은 이상치 탐지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정상 데이터로 GMM을 학습했을 때 정상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이 fx바 람다 값이 커지게 되고 반대로 비정상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fx바 람다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활용을 하여서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이상치가 낮은 확률 밀도 영역에 위치한다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모델의 구조는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크게 두 개의 네트워크의 엔드-투-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컴프레션 네트워크와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컴프레션 네트워크는 이제 데이터의 차원 축소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오토인코더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density estimation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가 생성되었을 가능도가 높은 분포를 예측합니다. 여기서 활용하는 모델은 앞서 소개드렸던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컴프레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제 각각 네트워크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프레션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에서는 오토인코더의 인풋 특성을 반영하는 저차원 Z를 뽑아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총 3가지의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먼저 이 레이턴트 벡터인 ZC를 뽑아내게 되고 그리고 이 XI와 그리고 XI를 리컨스트럭터한 XI 프라임에 대해서 먼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한 것을 Z1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XI와 XI 프라임에 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것을 Z2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컨캣한 것을 최종적으로 ZR이라고 정하게 되고 이 ZR과 ZC를 컨캣하여서 총 3차원의 Z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오토인코더에서 ZC만을 활용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ZR을 활용한 것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뒤에서 저자들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왜 이렇게 Z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토인코더를 ZC만 활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차원을 축소하게 되면서 노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와 앱노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ZC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활용한 피처들인 Z1과 Z2를 추가적으로 컨캣해서 활용을 하였더니 오른쪽과 같이 빨간색이 정상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비정상인데 이 두 가지 데이터 간의 차이가 인베딩상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노말과 앱노말 간의 그 레이턴트 벡터에서의 차이를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ZR을 사용하였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입니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에서는 소프트 믹스처 컴포넌트 멤버십 프리딕션을 수행합니다. 이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는 가우션 믹스처 모델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각 분포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GMM의 경우에는 파라미터와 현재 데이터로 확률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EM 알고리즘으로 최적화가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엔드-투-엔드가 불가하다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DAGMM의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 값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 분포에 속할 확률 값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EM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 말인즉슨 엔드-투-엔드가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의 과정에 대해서 총 3가지 단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각 분포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우시안 분포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세타 K는 앞서 GMM에서의 그 C를 의미하고, 나머지 뮤와 시그마는 앞서 GMM에서의 파라미터가 갖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우시안 분포의 파라미터들을 활용하여서 샘플 에너지인 이 Z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샘플 에너지 펑션은 이제 아노말리 스코어로서 활용이 되는데요. 이 Z값이 어떤 트레숄드 세타보다 크다면 아노말리로 판단하고 세타보다 작다면 노말로 판단하게 됩니다. 학습 단계입니다. 학습에서 활용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활용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은 총 3가지 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리컨스트럭션 에러입니다. 여기서는 인풋 x와 그리고 재구축된 x 프라임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샘플 에너지 펑션입니다. 이 샘플 에너지 펑션인 이 z값이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로그 값이 커지도록 학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풋을 관측할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페널라이즈드 다이아고널 엔트리입니다. 이 부분은 시그마의 다이아고널 밸류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텀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그리고 샘플 에너지 펑션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파트입니다. 이 실험에서 활용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총 4가지입니다. KDD 컵의 경우에는 인터넷 어택에 관련된 데이터이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은 갑상선 암, 세 번째 데이터셋은 심장 박동수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KDD 컵 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KDD 컵에서 일부 데이터를 좀 샘플링해서 작은 규모로 만든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차원수를 보시면 모두 이 데이터셋은 멀티베리에이트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각각의 예시를 좀 들어볼 건데요. 먼저 KDD 컵의 경우에는 노멀 데이터 내에 클래스가 총 3개가 있고, 또 앱노멀 데이터는 클래스가 1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KDD 컵에 대한 모델을 학습할 때 가우시안 분포 개수는 3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모델을 처음 학습할 때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의 개수는 정상 데이터의 클래스에 맞추어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한 개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번에는 갑상선 암에 관련된 데이터셋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노멀 데이터 내 클래스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앱노멀 데이터는 클래스가 1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멀 데이터 클래스 개수에 맞춰서 가우시안 분포의 개수를 2개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모델에서 오토인코딩 파트와 그리고 GMM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오토인코딩만 활용하였을 때의 성능, 그리고 GMM만을 활용하였을 때의 성능, 그리고 이 두 개를 모두 활용하였을 때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해 두었고요.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 두 가지 네트워크의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실험을 다 해보았더니 결국 두 개를 모두 활용했던 DAGMM이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다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한 실험 중에 하나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성능이 얼마나 하락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활용한 모델은 총 4가지인데요. 특히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OCSVM은 오염에 따라서 성능 하락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 데이터 내에 아노말리 데이터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섞여 있는 정도를 이 레이시오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OCSVM은 오염 정도에 따라서 성능 하락폭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시오가 5%일 때 F1 스코어가 0.17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반면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DAGMM의 경우에는 F1 스코어가 레이시오가 5%나 되더라도 0.85 수준으로 성능 하락의 폭이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노말 데이터 내에 앱노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성능 하락이 되니 학습을 할 때 노말 데이터만 쓰거나 혹은 비교적 덜 오염된 데이터를 쓰는 것이 이제 성능에는 더 좋다라고 저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